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시장 마치고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3.7%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그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빠졌습니다. 16.9포인트 0.7%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코스닥 이걸 좀 점검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스닥 지수는 익히 이전에 이게 일목에서는 이 헤드 앤드 숄더 모양을 3존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사케다 기포에서는 삼산거르죠, 그죠? 우리말에는 이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론이니까 딱히 적정한 말이 없죠. 그냥 우리말로 머리 어깨 이러는데 그냥 저는 3존형이라고 할게요. 이거 아마 이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다른 기회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누가 물어보면 여기까지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이거 3존형 맞나요? 물어보면 그건 좀 우스운 겁니다. 물론 이런 패턴이 나오면 되게 이 폭만큼 밑으로 또 빠진다고 보니까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지 하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고락 상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3존 걸음이 늦었다는 겁니다. 일이 다 벌어졌는데, 이거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팔에 깁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어디 다쳤어요? 물어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팔 다쳤어요? 그건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쳤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다쳤는지, 언제쯤 났는지 같이 걱정을 해주거나. 이건 이미 여러분 깁스 해가지고 이 사고 나가지고 이미 터진 거 아닙니까? 터진 상황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두고. 그리고 제가 딱 돌아가다 음봉 떨어지는 이날, 우리가 전에 올라올 때 미리 매도 치는 방법 3분법에 의하면 여기서는 마지막 매도 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죠? 코스피보다는 ETF 인버스는 코스닥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려 왔는데, 이건 제가 장중에 적은 것이고요. 굉장히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는데, 무엇부터 말씀드릴까요? 하락 이유는 그렇죠. 기관들이 최근 12일 중에 기관이 코스닥을 지금 11일째 매도를 했고, 최근 3일 연속 매도입니다. 이 기관 매도입니다. 코스닥. 아무튼 죽자 살자 때리고요. 개인들로 사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 3월 이후 지수 올라올 때 우리 시장이 동학개미 또 그리고 풍부한 고객닷컴으로 지수를 엄청나게 코스닥 시장을 올렸습니다. 미국 나스닥도 많이 오르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더 강했어요.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객닷컴이 많다고 한들 많으면 분명히 장점인데 시장이 일단 꺾어져서 밀리기 시작하면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걸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보십시오. 고객닷컴은 많잖아요. 55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이라도, 물론 개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1,400억을 샀습니다. 사긴 했는데, 사면서 여러분 이게 좀 속도 조절하거나 이러면서 오지, 또 물려서 빠져내려오는 사람 천지인데 무조건 들이박습니까? 그죠?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닷컴이 많다고 장이 안 빠지지는 않아요. 빠진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 이게 힘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러려면 신용장고 줄여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 신용장고 많은데 좀 줄여야 됩니다. 이게 털려야 돼요. 그냥 빠져가지고는 안 털립니다. 급락, 반대매매, 투매, 슬픈 현실이고 아픈 현실이지만 그게 나와야 강제적으로 좀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여태껏 문제는 이건 나중에 시장이 이제 바닥 찍고 돌 때 군자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악성 매물은 신용장고. 이걸 악성 매물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는데, 그냥 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요. 지수가 빠지면서 위에서 물려가지고 그냥 끌려 내려오는 사람들, 리스크 관리가 안 됐거나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악성 매물이죠. 그게 좀 틀려야 돼요. 시장은 잔인합니다.
그 지금 현재 수급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코스피 쪽 보면 오늘 좀 덜 빠졌는데 일단 최근에 외인 선물이 계속 매수를 합니다. 둘, 넷, 여섯, 8일째 매수를 하고요. 현물에서 오늘 외국 매도가 있긴 했는데 기관이 또 보시면 6일째 이건 또 프로그램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고 이쪽 삽니다. 연기금 이틀째 사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덜 빠졌습니다. 네, 덜 빠졌습니다. 아무튼 기관 수급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업종별로 조금 보면 오늘 기관들은 오늘 상승 업종 있죠. 이 업종별 투자, 자수, 매수, 금액, 예, 운수 장비 말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뭐 HMM,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심지어 뭐 현대 미포조선까지 이런 것들이 좀 떴고요. 유통주들이 좀 올라갔고요. 최근에 금융주들이 강인데 오늘 정권주로 빠졌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서비스 화학을 샀고요. 전기전자. 예, 기관이 주로 매도한 건 뭐 매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지는데 의약 같은 거 이거 오늘 의약 약합니다. 예, 이렇게 일단 됐고요. 무엇부터 볼까요? 이 코스닥이 여러분 좀 위험해 보이니까 이거 목표치 분석하고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입행하고 이런 거 120선하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좀 치울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일목선으로 제가 오늘은 장 마치자마자 바로 지금 이거 녹화를 뜹니다. 그 저한테서 이제 답을 구하려 하지 마시고요. 같이 그냥 점검만 해본다. 그래서 들으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아까운 게 사실 이것도 그 일목 시간론 쓰면서 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참 곤란합니다. 뭐냐 하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자 올라갈 때 9일, 떨어질 때 9일, 그럼 일목에 이제 9일 기본 수치, 17 기본 수치, 이때 8일 요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떨어질 때 보시면 9일, 이렇게는 9일. 그러면 이게 일목으로는 대등 수치잖아요. 그러면 통상의 경우 이렇게 직전 저점 살아있고 직전 저점 살아있고 9일이 내리면 여기서 돕니다. 되게 돌아요. 그런데 안 도는 시장은 우리가 이제 파죽지세 그런다. 파죽지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올라올 때도 한번 보세요. 이 코스닥이 진짜 안 쉬고 올라왔죠. 나스닥도 그렇고 4일 이상 조정을 안 한다는 소리 맨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뭐 조정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쉬다가 버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우선 여기까지만 또 57일이거든요. 9일 테레 위에 올라갈 때도 40이 50이 가면 섰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쉬고 올라가면 걱정이 그거라니까요. 올라갈 때는 기분 좋은데 나중에 그게 꼭 안가품을 해요. 여러분 이거 뭐 시세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올라가서 얼마를 뺄지를 확정을 못 짓더라도 이렇게 되면 안가품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많이 빼니까 다시 예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자양분이 되겠는데 다 죽여야 됩니다. 이거 낙엽 떨어져 가지고 썩어 가지고 겨울까지 지나도록 돌아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서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뭐 한 24일이고 올라가면서 일목균목표 변화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17일 딱 잠깐 쉬고 갑니다. 자 26일인데 그냥 중간 파동이죠. 예, 그 다음에 33 안 걸려요. 42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왜? 미국 나스닥도 그냥 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개미들 동학개미 들어가지고 그죠? 그냥 질러대니까 일목의 변화일이 소용이 없죠. 그럼 올라오면서 우리가 통상 잡아나가는 예, 뭐 제가 그때 뭐 같이 계산하고 있었으니까 하락의 예로부터 절반이다, 61.8%다, 직전 고점이다 이런 뭐 비율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소용 없죠. 아무 소용 없이 다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 뭐 특별하게 그런 장이 정말 이건 뭐 엄청나게 뭐 수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장이죠. 이런 급락과 시장 올라가는 이런 패턴은 수십 년 만에 보는 패턴인데 이러면 1추세 그랬죠. 그죠? 2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이라면 이 정도까지 오지도 않고요. 중간에 이제 쉬면서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적당한 선에서 오르다가 여기서 뭐 쌍봉 찍고 빠지거나 뭐 하락 현자 나오거나 해요. 그러고야 올라가고 이래요. 2008년에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은 좀 특별했죠.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9.11 테러 직후도 초기에는 좀 그랬는데 뭔가 시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이나 하락장이 형성이 되면 변화일이 작동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장선도 그냥 다 치고 가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그런 거 분석하는 게 사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한데 그래도 계산을 해봐야죠. 그죠? 그걸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수상으로 보면 이게 여기 보시듯이 바로 금요일 날 이 변화일이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이라면 여기 반등합니다. 하는데 뭐 수급이 그냥 패되는데요. 전에 올라올 때 개인들이 그렇게 전려돼 가지고 별로 쉬지 않고 올라오듯이 이번에는 이제 반대편으로 그런 짝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패턴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서도 그냥 뭐 29일 정도 그죠? 그냥 올려버렸잖아요. 이게 개별 종목도 아니고. 근데 이제 3존행 만들고요. 3존행 만들고 지금 떨어졌는데 이걸 이제 그냥 가격 단위로 한번 잡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헤드 앤드 숄더 모양이 나오면 되게 목표치를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럼 되게 크게 나와요. 제가 전상 칠판으로 쓰기 위해서 HTS에서는 이상한 게 자꾸 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자 목선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목선 깨졌고요. 전에 제가 이거 일목균형교 3존형 중에서 N자형 3존형이라고 했죠. N자형 일목균형교 3존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근데 그 4가지가 목선이 똑같이 오고요. 네, 목선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도 요 어깨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면 이게 정3존입니다. 예, 가격이 완벽하거든요. 이쪽 고점, 이쪽 고점, 이쪽 목선, 이쪽 목선. 딱 질서 정해놔. 이게, 그림이 다 이상 안 잡니다. 큰일 났다. 예, 이게 이제 정3존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가가 살짝 올라갔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죠. 이거 엉덩방아 살짝 들듯이 한쪽으로 살짝 들어요. 이 당시 이제 그 목표치보다는 조금 덜 갔습니다. 조금. 왜냐면 요거 들은 만큼 되긴 한 요 정도 올라간다고, 요 고점에서 그만큼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올라갔지만 다시 꺾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꺾어지는 거 보고 특히나 이날이 변화일이었죠. 그죠? 이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3분배 매도 치고요. 이 인버스 들어간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김성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뭐 좀 좋았다면 이래 놓고도 여기서도 갈 수 있고요. 그죠? 여기서도 갈 수 있고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갈 수 있죠. 그럼 하단이니까. 근데 못 가는 걸 어떡합니까? 못 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목표치 분석을 하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뭐죠? 올라갔던 만큼 정수리에서 목까지 떨어진 만큼 이렇게 빼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 무시무시해집니다. 네. 이렇게 740이고 905예요. 이 폭을 다 빼야 되니까 이건 무시무시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폭을 이렇게 펴면은 그건 일목에서 이 값이에요. 이 값. 하나, 둘, 셋. 이러면 영문의 이자처럼 되죠. 그죠? 영문의 이자처럼 보이죠? 이 폭을 뺐잖아요. 이 폭을 요대로 이렇게 영문의 이자. 그죠? 이게 이 값이에요. 하락이 이 값이에요. 하락이 값이 얼마냐? 아까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거든요. 693이에요. 세죠? 693이에요. 지금 770인데 80포인트 더 빠져야 돼. 이건 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어차피 N자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N자로 내려오죠. 그러면 N 값을 계산해 봐요. 요렇게 빠진 폭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반등 고점을 해서 똑같은 폭으로 빼요. 똔똔. 예? 이게 일목균형교 N자예요. 그게 얼마가 되냐면 772가 나와요. 772. 근데 제가 전에 또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려갈 때는 나름의 당일한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상입니다. 내일 이제 772를 가면은 이런 이 값하고 같다고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상승 반전하려고 하는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깨요. 그럼 그 다음 논리로 갑니다. 그 다음 목표치도 뭐지? 이러면서 가요. 그래서 이거 무턱대고 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거 또 안 지워진다. 이게 일정 횟수 넘어가면은 지워지질 않네요. 제가 그걸 쓰려고 하니까 어디 갔지? 예, N값은 77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있느냐면 이 그림이 보이나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이거 볼린저 밴드 하단을 완전히 벗어났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딛고 돌아갔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벗어나다 돌아갔죠. 이때는 밴드가 올라가던 중이었다. 그죠? 하단 딛고 갔고요. 이번에는 밴드가 확산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소용없어요.
이러면 잘못하면 타고 내려갑니다. 밴드가 하단이, 예, 밴드 하단이 어쨌든 주가가 떨어지니까, 밴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색깔 다르게 볼까요? 예, 이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요렇게 합니다. 이 상단이 요렇게 오고요. 이렇게 되면 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전일락북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바로 떨어지거나 하면서 이 하단선을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 기준이 못 됩니다. 근데 절대적 기준이 못 되면서도 일단 이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과락은 온 거예요. 과락이 뭘까요? 과잉 쏠림 현상. 이게 여러분 시골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길을 이제 이렇게 굴곡을 따라서, 그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중심 중앙선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딱 전방 주시 잘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죠? 이럴 때 그냥 쭉 가다가 살짝 굽는 길에서도 잠깐 내가, 그죠? 뭐 라디오 조작하거나 뭐 이런 거 잠깐 만지다 보면은 차가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합시다. 잠깐 한눈 팔고 만지는 사이에 쑥 차가 길 밖으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럼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야,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카운터 친다거나, 카운터 스티어링. 야, 핸들을 급작 조작하면서, 그죠? 나가려고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게 벗어나면 일단 한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길을 따라 졸졸졸 가면서,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거 위를 타고 올라가죠. 이거 몸통 완전히 벗어났어요. 하나, 둘, 가니까 좀 과일이 오니까 흔들어대는데 셋, 이건 안쪽으로 들어오죠. 4개, 5개에서부터는 안쪽으로 좀 들어오죠. 올라는 가는데, 그러다가 그지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올라가는 선을 타고 가는, 이게 내려오는 선을 타고 가면, 이게 이제 장대음봉이 나올수록 과락이어서 과잉 쏠림이 심하고요. 아니고 비슷하게 이렇게 타고 가면 더 빠집니다, 더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이제 목표치가 772 정도 오고, 그 다음 아까 MV가 얼마더라? 아이고, 746도 너무 머네요.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투매 나왔죠, 그죠? 내일 투매 나오면, 이게 이제 2투매가 되잖아요. 되게 두세 방 그러거든요. 예. 그냥 경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일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고 가정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오늘 등락 종목 수를 보시면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100개가 넘어갑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그림 여러분 영문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지? 영문을 어떻게 불러오죠? 잠시만요. 영문 불러야 되는데. 그냥 제가 오늘 적어놔 시황을 볼게요. 이것도 종종 써먹습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닥이 상승이 147, 하락이 1165거든요. 요거 1100개 넘어가면 이것도 과락이에요. 요것도 보통 때는 하루만 이렇게 나와도 일 반등이 좀 있고요. 한 이틀 정도 나오면 반등이 좀 옵니다. 하락 종목이 오늘 65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얼마를 바닥이라고 말은 못하는데 이제 과락에 접어들었다. 근데 볼린저 밴드 타고 계속 내려간다며요. 근데 그거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 살피는 거죠. 그래서 대음봉이 2개, 3개 요 정도 되면 과락으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미리 사지는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저희 회원분들, 인버스 때려놓은 분들은 살살 이제 걷어들일 준비를 좀 한다 그럴까. 근데 아니면 이것도 이제 분봉 추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중에 이거예요. 이게 코스닥 30분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몰라, 나는 뭐 변곡점이고 목표점 아무 계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15분이나 30분 기준선 추세 태워버리는 거죠. 그 돌파 나오면 맨 저쯤에서는 청산 못해도 돌아오라 청산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ETF 인버스 영용, 인버스 내려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추세 매매죠. 그러니까 나 저쯤 예측 안 해. 나 안 할 거야.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다가 나 기준선이라도 넘기면 이게 너무 벌어지면 한 15분 기준선 볼까, 요런 정도 차이. 또 뭐 여러분들이 다른 것 가져가셔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말씀드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뭐 밴드 과락됐다다가 밴드 하단 타고 내려가면 더 빠진다 했다가 뭐 1160개 이상 하락 종목이 많다고 했다가 말했다. 그게 과락의 징후를 모으면서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럼 인버스 정도는 이제 슬슬 한번 정리해볼까 하는 마인드하고,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주식 사야지, 코스닥 사야지, 이제 레버리지 사야지,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죠? 요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위에서 때렸던 사람들은 슬슬 추수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정도이고요. 투매가 계속되니까. 물린 분들은 정말 골치 아픈. 저도 요 위에서 이제 이날 가장 많이 팔았다 그러죠. 그죠? 그 뒤에 매매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근래에도 살짝 들어갔다가 아니면 그냥 바로 나와버린다든지. 그래서 보면 그 녹십자 매매했습니다. 그 S&P 인베스트먼트 이건 좀 도깨비가 돼가지고 금요일날 떴는데 오늘 좀 뜨다 말았고요. 잠깐만요. 이 종목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나? 제가 오전에 캡쳤던 것 같아요. SPC 3립 이것도 아침에 장중 단타 모멘텀 매매 잠깐 단타용 심심하니까 이런 거 좀 한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종근당 차트, 내가 녹십자 차트가 여기 없구나. 여러분 제가 준비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코스닥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코스닥이 삼봉천정에 아니요 헤드앤드숄더에서 떨어지는 완전히 장이 무너져버린 그 패턴과 함께 이제는 이제 772부터 해가지고 과락을 한번 조금 더, 사실 772만 가면 과락도 아닙니다. 쫑박이 안 빠지는 건데 이건 장중이 뜬 거라서 종가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지 지루해 하실까봐, 왜 제가 추석 지나고 3주 정도 주가가 빠진다고 했는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럼 제가 장 끝나고 바로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림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추석 지나고 반등했다가 조정이면 3주 정도 빠진다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보면 제가 미증시의 8월 상투, 그 다음에 나스닥의 9월 중순 바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월 둘째 주부터 676주 오는 그것들이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시면 시장에 나름의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애초에 제가 했던 취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석 지나고 와가지고 이번 주 지금 월요일인데 이제 이렇게 빼버렸으니까 3주째 조정은 맞죠. 그죠? 이거 맞아요. 맞는데 코스피는 달라요. 코스피는 이거 한번 보세요. 코스피는 지난주가 양봉이었고요. 첫주 음봉주고 지난주 양봉 조그만 거 주고 이제 좀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지금 둘, 넷, 여섯, 여기까지 포함하면 8일째 2359포인트 기준수 부근에서 등락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러니까 코스닥은 어찌 보면 제가 말씀한 대로 빠지잖아요. 추석 지나가고 와가지고 들었다가 3주 빠진다고 해서 코스닥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그렇게 안 빠지죠. 그러니까 제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원래 그렸던 그림은 여기서 지금 이만큼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다가, 이 이후까지 살짝 붙이면서 본격 조정받는 그림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한번 미리 반영이 됐단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가 좀 많이 안 빠집니다. 뭐, 추가로 약세로 갈 수는 있어도 좀 많이 안 빠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조금씩 보면 영 틀린 것도 아니고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렇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건 있잖아요. 일목을 쓰니까 벌써 한참 전에 추석 지나고 한 3주 정도 조정이 급하게 올 수 있다라고 하던 그런 표현, 그 파동의 형태와 일수를 딱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경표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은 가능한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좀 비판적으로 보면 뭐 지수마다 다르고 시장마다 다르고 이럴 수는 있지만 뭔가 영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약을 파는 건 아니구나. 제가 뭘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S&P 500으로 갈게요. 아시는 건데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뒤에는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67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일목균형표 시간론에서 일목산인이 보여준 숫자 중에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게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조금 소모가 될 수가 있는데 짧게 할게요. 처음 보는 게 있으니까. 균형표의 그 장점이랄까 특징이 시세가 진행되는 시간,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그 주기, 리듬,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착안사항이에요. 그래서 차트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2차원 평면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뭐 오르내린다, 그죠? 이렇게 막 흘러다닙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가로축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 가격선이 지나가죠. 얼마가 목표치다, 뭐 떨어지면 어디가 하락의 목표치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인다. 그다 세로축이다. 그림 가로로 그렸지만 세로축이죠. 세로축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죠. 아니요. 뭐 지나간 그대로 불러들으면 며칠날 상투를 치고 며칠날 바닥을 치고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있죠. 그래서 며칠날 얼마의 고점, 그러면 이 좌표가 정확해지죠. 가로 세로가 딱 정확해지죠. 그죠? 며칠날 얼마의 바닥, 얼마의 상투, 얼마의 바닥. 그래서 이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이제 일목균형표의 이게 시간론입니다. 시간론은 기본 수치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정해진 거하고 시세에 습성해서 따온, 과거 습성해서 따온 대등 수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본 수치는 피보나치 급수는 숫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분기점, 발원지가 맞다면, 낙동강은 뭐 태백산 어디 세무에서부터 발원해서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다대포 앞까지, 부산 다대포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세의 발원지로부터 특정한 시간 주기, 이게 이제 엘리어트로 가면 피보나치 수열로 이렇게 가기도 해요. 피보나치 수열은 1, 2, 3, 5, 8, 13, 21 이렇게, 이거 더해가지고 이쪽, 이거 더해가지고 이쪽, 이거 더해가지고 이쪽, 이 법칙으로 가거든요. 균형표는 그게 아니라 9를 기본으로 합니다. 9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배 가면 17이라고 하고요. 18이 아닙니다. 3번 가면 26이라고 합니다. 이게 1기라고 해요. 1기가 3번을 가면 76 1순위 되고요. 이게 3번 가면 226 됩니다. 1환이 되고요. 이게 3번 잡으면 676 1순환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숫자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의 시간론 기본 수치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그런 날짜가 지나서 거기서 다시 변화가 오기 쉽더라.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건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면 아래로 꺾이거나 내려가고 있다면 뒤집어지는 바닥일이 되기 쉽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기본 사상입니다. 뭐 그런 게 다 있노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시장에서 여러 번 검증을 좀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S&P 500은 8월 31일이 676주죠. 언제냐? 2007년 10월부터요. 2007년 10월 상투는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분 등락을 하다가 9.11 테러나고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출발하는 시작점이 2003년 3월 17일이 바닥입니다. 그게 참여정부 시작이에요. 2003년 3월 거기서부터 2007년 10월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은 2002년 10월이 대바닥이에요. 우리는 2003년 3월이 대바닥이고요. 거기 2007년 10월 말, 우리는 11월 1일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대상토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08년 미국 금융위기 겪고 2008년까지 올랐다가 쭉 5년을 쉬다가 2011년까지 오른 다음에 5년을 쉬다가 2018년 1월에 상토를 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뭐 이게 나오고, 근데 또 이건 뺍시다. 빼고
2007년 10월 이 중요한 상투로부터 676주가 미국 S&P 500 지수는 8월 31일에 와요. 근데 나스닥은 나스닥 왜 이래? 나스닥은 제가 중간에는 여기는 정리한 걸 안 보여드립니다. 나스닥은 9월 21일 날 오죠, 그죠?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9월 한둘 셋째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차트를 한번 가볼게요. 영문 여기 있네.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영문을 못 찾아가지고 화면에서. 자, 나스닥의 주봉만 보세요. 여기 바닥이잖아요, 그죠? 여기 676주예요. S&P 500은 여기가 상투잖아요. 여기가 676주예요. 8월 31일 보이시죠, 그죠?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나스닥은 여기에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상투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이걸 제가 한번 가볼게요. 왜 그 전게 안 나오지? 다음에 네, 이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립니다. 자, 2002년 10월 이거 제가 과거 전적지를 찾아서 보면 여기 바닥 예측해 놓은 거 나올 거예요. 미국은 여기 바닥이에요. 우리나라는 3월 17일 바닥이고 2003년 3월 17일이 미국 이라크 공격한 날입니다. 20일 날 공격했습니다. 18일 날 선전 보고하고 장 그날 바닥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세요. 이게 2007년이죠, 그죠? 10월이죠, 그죠? 네, 이건 주봉이에요. S&P 500은 여기가 상투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676주가 어디 와 있다?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8월 30일 날 상투를 쳤고요. 나스닥 가볼게요. 나스닥 2007년 가보시면 이게 상투 날짜가 10월 29일 월말로 돼 있죠. S&P 500은 10월 8일 여기잖아요. 그러면 주봉이 4칸이 차이가 나요. 4칸이. 그죠? 4칸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 8월 31일에 S&P 500은 676가 오고 4주 뒤에 나스닥은 676이 오고 이게 날짜가 다 틀려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는 10월 둘째 주에요. 10월 둘째 주에. 주봉 한번 볼게요. 10월 둘째 주에 보시면 676주가 오죠. 이건 이제 대등수치예요. 대등수치.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그랬잖아요. 이게 서로 이 날짜가 늘어져서 오니까 어디가 정확히 상투가 될지. 자, S&P 500은 여기, 그 다음에 나스닥은 여기, 코스피는 여기라. 이러면 이거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를 진짜 골라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쪽을 선택한 거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조정 오는데 한 3주. 근데 저는 이것이 대상투가 아니고요. 이 정도 규모면 대상투 될 수 있습니다. 아니고 저는 미 대선의 의장이 한번 더 떴다가 연말에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닥은 주봉이 3주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보세요. 별로 안 빠지잖아요. 여기 지금 8일째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봉도 엄양엄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오빠 지대로야. 오빠 지대로 빠져. 지대로 지금 3주 하락이 오죠. 그 다음에 주봉의 기준선은 770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파괴력 있게 떨어질 때는 이런 게 소용은 없는데 아까 N값 77이나 770 이런 건 이제 참고를 한번 해볼 만은 하고요. 하루에 뭐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던 장이었는데 이게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 재수 좋아서 걸면 다행이고 여기서는 걸고 갔거든요. 이게 볼린지 밴드 일봉 하단이었고 결제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과락이 심화되면 여기서 투매 한번 나왔으니까 둘셋 정도면 인버스는 한번 조금 챙기는 쪽으로 한번 준비는 해보겠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시장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악성 물량 다 털리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봉이 조석 지나고 와가지고 3주 떨어진다고 하는 건 코스닥에서는 맞죠, 그죠? 코스피는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왜 이제 3주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약장수 약폭다리를 이제 딱 꺼냈네요. 종합주가지수 일봉으로 보면요, 2018년 1월에서부터 676일이 이번 주말에 옵니다. 월말에 옵니다. 요거 이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건 대등수치들인데 이건 뭐 중간파동이라서 이게 이제 그 리듬이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될지 아닐지는 사실 뭐 저도 뭐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는데 기왕에 이런 이제 일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건 제가 편의상 주봉을 꺼냈습니다. 2018년 1월 상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 여기서 따지면 주봉이 지금 144개가 왔습니다. 44개인데 이게 일봉으로 따지면 이게 676일이라고요. 예? 방금 보셨죠? 676일이라고요. 이런 자리가 장기간 계속 상승으로만 왔으면 이게 뭐 그냥 아주 뭐 큰 상투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바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의 676과 일봉의 676이 어긋나서 오니까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그림은 만약에 시장이 3주 조정에 와가지고 이번 주도 하락이라면 그러면 딱 3주에 676일이 걸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가자. 그럼 미국 뭐 11월 3일날 대선 나오는데 사실 뭐 지금 추가 부양책이 오늘 협상 시한이 또 하나 있어서 저녁에 뭐 어떻게 극직 타결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대선 지나고 뭐 그 자체가 크게 그 트럼프가 무슨 뭐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글쎄요 대선 직후에 뭐 장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저는 적어 보이고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불확실성의 제거 마감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처음에는 막 대선 지가 만약에 지면 대선 불복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론조사니까 트럼프 지지층도 58%인가 트럼프가 지더라도 수용하겠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가면 이번 주 약세 이후 다음 주 올라가는 그림으로 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지수가 코스피는 자꾸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 파동이에요. 수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세는 사실 욕심이지만 저는 일수에 맞춰가지고 딱딱 좌양자 우양우 좌양자 우양우 이러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시세를 귀신같이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코스닥은 맞고 또 코스피는 이러고 있고 뭐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하고 엇박자나고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것은 따라가는 것도 좀 쉽지 않고 특히나 이제 예측을 통해 가지고 뭘 그려보는 입장에서는 전부 그렇게 서로 어긋나면 그게 좀 힘들죠. 게다가 우리가 이제 미국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데 우리는 뭐 조정 다 받아놨는데 미국이 그때서부터 빠진다든지 그죠. 우리는 뭐 쉬는데 뭐 미국이 올라가면서 뭐 못 쉬게 만드는 거나 이래버리면 거기서 이제 시장 예측을 접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도 사실 금요일부로 912를 이렇게 채워놓고요. 이렇게 이제 기준순위에 살짝 올려놨기 때문에 아침만 해도 양봉으로 나왔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림이 좀 괜찮아지던 차에 수급 문제를 이렇게 엎어놨는데 현재 그림은 이 변화일 다음날 음봉이 나와서 일단 이건 안 좋습니다. 이 자체는 안 좋습니다. 아무리 왔다 갔다 이러면 이제 추가 하락이 살짝 열리는데요. 그게 뭐 그대로 갈지는 미국으로 공이 넘어갔으니까 미국이 알아서 하겠죠. 지금 미선물은 더 빠지네요. 나스닥하고 더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 분위기가 벌써 그렇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하락했고요. 대부분 하락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사실은 다 했는데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자꾸 예측을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제가 왜 추석 이후에 오르다가 한 3주 조정 받을 것으로 봤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삼봉 전정으로 아니 자꾸 삼봉이라는데 입이 가지고 뭐 삼봉행이기도 한데 3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곧대로 목표치를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심각하게 빠집니다. 심각하게 빠지는데 그건 또 나중 일이고요. 우선 이렇게 많이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랄까 이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에서 사실 일자가 걸리면 좋은데 일자가 지나가 버려서 투매 기준으로 한 2, 3일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벗어났으니까 과락 상태 진입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에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목표치 제시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지만 772, 770 가면 주봉의 기준선과 N값 정도는 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뭐 746, 720 이렇게 막 잡아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하락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체 하락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이 왜 지저분하냐면 제가 이거 32인치에 띄우던 화면을 지금 여러분 유튜브 방송용으로 좀 작은 창에 가져오다 보니까 그 화면을 그렇게 쫙 넓은 방에서 다 펴놓고 보다가 작은 방으로 오니까 막 겹쳐가지고 엉망으로 보입니다. 이 난삽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항상 저는 저를 이해하니까 여러분만 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표치 한번 꺼내볼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빼는 건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안 빼버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이를 빼면 됩니다. 905.56이죠, 그죠? 이 저점이 741이거든요. 781이거든요. 41.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 값 뺄 거니까 이래가지고 빼볼게요. 사실 이 값은 별로 없어요. 삼각 증강 때문에 한 거를. 657 나오죠. 이 657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폭 있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 폭. 그걸 밑으로 빼버리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 공부하는 책을 펴면 헤드 앤드 숄더는 목선에서 정수리까지 올라갔던 폭을 밑으로 다시 뺀다. 이렇게 교과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하자면 왼쪽 여기서 빼면 657이 나와요. 근데 일목에서는 이걸 수동형 V657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동형이 올라간 이걸 그냥 이렇게 뺐다 이렇게 보면 맞죠? 뭐 목에서 정수리나 같은 말이죠, 그죠? 이 폭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진 폭을 밑으로 빼면 얼마냐? 그거 좀 전에 보신 거. 그건 얼마냐? 693.5예요. 그걸 하면 이건 이쪽 방향으로는 이 값이에요. 예. 6.57. 예. 50. 693.50.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놀래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최악으로 계속 반등이 나와도 실패하고 계속 떨어졌을 때를 가정하는 거니까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값을 주봉으로 가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어느 선인지. 조금 전에 이제 690하고 650대 있잖아요. 그 650대가 여기 있습니다. 690대가 700이니까 그냥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자. 여기 고가가 690이네요. 여러분 이게 690이에요. 그러니까 자 조금 전에 보셨죠, 그죠? 이거 다시요. 아이고. 이 폭을 이대로 뺀단 말입니다. 이대로 빼면 이렇게 내려와요. 일단 왼쪽에 폭 있죠, 그죠? 왼쪽에 이 폭 있죠. 이 폭을 그대로 빼면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650, 690. 여기가 690. 이렇게 됩니다. 사실 아이고, 여러분 마우스가 지 마음대로입니다. 이거 천상 1위 놓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이 너무 화면이 복잡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그렇네요. 자,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서부터 목선이 두 개라서 이걸 이렇게 이 값으로 빼면 690. 그럼 이 부분 이 전체를 빼면 650대로 와요. 650대로 옵니다. 그거는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현재 상정해 볼 수 있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한 방에 갈 리가 없죠, 그죠? 그건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뭐 혹시 중간에 진짜 대주주 물량 다 나오고 뭔가 완전 시스템 붕괴식으로까지 가면 그렇게 되는 이야기고,
이건 그냥 뭐 나열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선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가려면 일수가 상당히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 시장이 이 과락 상태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떨어지고 나면 이게 또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예, 초반에 밀렸던 이제 뭐 성장주들이라든지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 초반에 뭐 수소차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다 밀려나잖아요, 그죠? 예, 뭐 가만 보시면 뭐 다음 주 되면 선거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후보가 된다 그러면 뭐 그린 에너지들은 또 큰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돌아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가 이제 예비 개선이라고 해요. 일목에서는 예,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밑으로 확 빼보는 겁니다. 근데 전에 뭐 3월에 보셨듯이 또 시장이라고 하는 건 또 절대로 안 된다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우선은 가상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예, 단기 과락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늘상 하는 작업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갔더니 뭐 엄청 겁주더라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현금을 만들어 놓은 입장이나 인버스를 태우는 입장에서는 이 빠져주면 고맙죠. 솔직히 그렇죠, 그죠? 빠지면 수익 내고요.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현물을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많고, 예, 이게 또 이 정도 만약에 빠진다면 지금 뭐 미수는 별로 없지만 신용이나 이런 그다음에 뭐 주담 계좌나 이런 데는 뭐 엄청난 피해가 오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내일이라도 이제 적당히 해가 좀 찍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뭐 일수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이 왼쪽에 보시면 그림자 하나 봤죠. 이게 뭐를 닮았습니까? 저 북한산을 닮았는데 그림자가 이게 이제 뭐냐면 아닙니다. 균형표로 파동을 계산할 때 여러분 제가 다른 그림 하나 펴려고 이래요. 파동을 계산할 때 현재 이 캔들 차트 가지고 보기가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간혹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 이 헤드 앤드 숄더가 뒤쪽으로 보면 후잉 스페인은 종가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깔끔하게 나오죠. 파동 카운트 할 때도 좋아요. 일봉은 보면 이렇게 막 가면서 이것도 보면 이렇게 삼존행은 맞죠, 그죠? 이 자체는 삼존행은 맞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주가가 이걸 그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주봉으로 가보면 이게 26주의 시차를 두고 뒤에 따라오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존행이 되면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추세 쓰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파동을 볼 때 현재 주가 흐름에서 찾기가 너무 지저분하면 뒤에 그 깔끔하게 정리한 후잉 스팬을 가지고 보기도 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대충 말씀드릴 건 다 했고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참 시간 좀 걸리는데 이제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림 하나를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 끝났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제 방금 삼봉 천정을 보셨잖아요. 파주에 갔으면 그 동일전망대 있죠. 그 가기 전에 오른쪽에 금단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 파주 공릉천이라고 하천이 흘러갑니다. 거기서 2월경에 가면 이게는 북한산이에요. 이 너머가 서울입니다. 이게 인수봉이고요. 이거 삼존행이죠. 여러분 보시죠. 이건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건 예, 자, 이 해가 여기서 올라옵니다. 해가 지금 살짝 뜹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쪽으로 가서 원본으로 보여드릴게요. 원본으로 보시면 되게 좀 이건 네. 해가 지금 살짝 내미입니다. 이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약간 뿌연데 다행히 이 산은 이렇게 보여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산수화처럼 저 앞에 새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원본 크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 노이즈 제거는 별로 안 했습니다. 요렇게 예,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살살 올라옵니다. 점점점 올라옵니다. 그죠? 예. 해가 올라옵니다. 여기 앞에 이제 공릉천이 있고요. 해가 제법 올라왔습니다. 청룡박 시인 박두진 시인의 해야 떠라. 마그마라고 옛날 대학가위제 은상팀입니까? 해야 떠랍니다. 올라옵니다. 이게 저 앞에 마을이 보이고요. 이 마운렌즈로 당겨서 그렇습니다. 예, 마을이 이렇게 쭉 보이고 예, 그 위를 해가 올라왔습니다. 이울에 추울 때가 아주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위치 이동을 잘하면 해를 여기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걸 이거 별로 똑같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다시 갔는데 이게 토요일 한번 가고 일요일 한번 가고 제가 그 찍는 위치를 처음 혼자 가가지고 밤에 가면 깜깜하거든요.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예, 그 앞쪽에 있는 산 언덕 위로 가 있는데 뒤쪽으로 가가지고 앞쪽 산으로 가면 해가 여기로 올라오고요. 제가 뒤쪽으로 가니까 각도가 맞아가 여기서 올라와 버렸어요. 네. 이건 별로입니다. 사진으로서 별 가치는 없습니다. 예, 여기가 앞에 공릉천이 그 왼쪽에 저 멀리가 이건 이제 이 자유로죠. 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쪽 김포구요. 예, 이건 이제 일산으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예, 이런 쪽으로 계속 가면 이제 예, 그 통일전망대를 통해 가지고 가는 길이 새벽입니다. 제가 삼산형이 나와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여가지고 그 다른 해를 한번 볼까요? 이때는 안 갔네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게 나오길래 예, 북한산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뒤쪽 예, 파주 쪽에서 담은 사진이고요. 2020년 2월에 제가 2020년 2월에 한 번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흐려가지고 해가 안 떴습니다. 2019년 시방은 다 끝났습니다. 예, 제가 그냥 사진 보여드린다고 사진 보여드린다고 예, 여기를 한번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예, 저 위에 정확히 얹히는 건지 이건 또 다른 때 갔을 때입니다. 예, 되게 양력 한 2월경에 가야 됩니다. 이날은 좀 더 맑죠. 이번에도 정확하게 못 맞췄어요. 우리가 이제 산 위에 해를 올리고 싶어 가지고 예, 여기다 올리고 싶은데 예, 좀 어긋났습니다. 여명은 좀 깔끔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이라도 미국이 부양책에 대해서
예, 뭔가 합의가 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 뒷부분에 뭐 엉뚱한 걸로 시간 좀 끌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예, 내일 또 투자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